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한순간에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수가 있냐고. 김마리가 눈물 나는 모성애로 한진태를 벌주고 채우리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김마리는 한진태의 방 문 밖에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긴장이 얼굴에 역력한 진나영이 묻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아직 모르고 계신 거죠? 한진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어. 선영씨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김마리는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채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며 찾던 아들 현우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지만 알지 못한 채 지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을 꾹 다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한진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영아, 너도 조심해야 한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어. 현성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게요? 한진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하지만 현우를 찾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도록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테니까. 김마리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를 찾기 위해 애쓰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한진태에게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조용히 놓고 발소리를 죽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진태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방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마리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진태는 몇 초 동안 문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마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한진태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우를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한진태의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마리는 방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진태의 방을 벗어나자마자 김마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추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한진태의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지만 동시에 한진태가 그토록 믿어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김마리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채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눈물을 훔치며 차분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태가 채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면서도 현우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와중에도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김마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안고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결심했습니다. 현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해들병원 이사장실로 돌아온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강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한진태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사실이 마음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김마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보다도 더 강하게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현우, 내 아들. 김마리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진태가 현우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김마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차분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태가 현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해. 어떻게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진태의 의도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현우를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우를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김마리는 이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얼굴로 필사적으로 침착하려 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현우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자마자 김마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현우를 다시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현우를 다시 입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병원장님이십니다. 병원장님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김마리는 그 말에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진태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요? 김마리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눈빛에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일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마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진태가 얼마 전 내밀었던 협의 이혼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그 서류에 사인하면 한진태와 남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진태와 이혼하게 되면 그의 동의 없이 현우를 다시 입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마리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제가 한진태와 이혼한다면 그의 동의 없이 현우를 다시 입양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럴 경우 이사장님과 병원장님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병원장님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이 선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진태와의 이혼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그 결정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 정말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마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현우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해서는 한진태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준비해주세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마리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진태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진태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배신감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진태와 이혼하게 된다면 병원의 경영권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우였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한진태는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장님, 이사장님이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진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를? 무슨 일로? 한진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마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한진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걸음을 재촉하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진나영을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진나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진태는 한숨을 내쉬며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아, 김마리가 변호사를 호출했다고 하는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나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지켜보라는 말씀이시죠?
진나영은 이미 한진태의 의도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지켜봐야 한다.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마리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만 믿는다, 나영아. 진나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어머님을 잘 감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나영은 곧바로 김마리의 행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김마리가 변호사를 부른다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였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의 결심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며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마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한진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며 머릿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김마리가 변호사와 논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한진태는 침착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진나영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의 행보를 감시하며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김마리의 동선과 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의 비서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슨 일로 바쁘세요? 진나영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약간의 망설임 후에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변호사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변호사와 논의 중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진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비서와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돌아와 비서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좋아, 나영아. 계속 어머니를 주시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해. 그동안 나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봐야겠다. 한진태는 자신의 결심을 굳히며 김마리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진나영과의 협력을 통해 김마리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고 그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진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마리의 움직임이 자신과 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김마리는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을 애써 억누르며 오랜만에 채우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 아니 채우리와 마주하기 전에는 도저히 평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채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마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있는 채우리를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채 선생님, 잘 지내고 계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김마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따뜻한 눈빛이 김마리를 향했습니다. 김마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껴졌습니다. 채 선생님. 김마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우리는 당황하며 김마리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손을 뻗어 김마리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김마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채우리는 김마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제 일입니다. 채우리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최 선생님. 당신의 말이 큰 힘이 되네요. 김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우리는 김마리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이사장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김마리는 채우리를 보며 이 순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기에 마음속의 고통을 애써 삼켰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요. 김마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채우리는 김마리의 손을 놓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랐습니다. 이사장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말해주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우리의 따뜻한 말에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시 흐를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김마리가 조금 더 안정을 찾은 것을 보고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이사장님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현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진태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채우리 씨. 김마리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방을 나섰습니다. 김마리는 문을 닫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우리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진태와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김마리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현우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김마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마리는 긴장된 얼굴로 문을 열며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이사장님, 법적인 이혼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혼과 동시에 현우를 입양할 준비도 모두 끝마쳤습니다. 김마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우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병원장님과의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현우를 입양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혼이 완료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현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현우를 법적으로 입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이사장님께서 현우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김마리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네, 현우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줄 겁니다. 유언장에 서명하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유언장에 서명하며 현우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법적으로 이사장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으며 이사장님께서 가진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김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도와주셔서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마리는 변호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홀로 이사장실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현우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김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우, 이제 너를 다시 찾았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거야. 앞으로 채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결심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채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채우리의 정체가 현우였고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엄마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며 눈물 어린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악마 같은 짓을 했던 한진태와 이혼하고 진짜 아들을 찾은 김마리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